누군가는 위협을 하기 위해 미사일을 쏘고 누군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세계 우주 산업 규모를 2040년 1조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2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보다 큰 우주 비즈니스에 초석을 쌓고 있는 기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모두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현지 시각 2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가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오는 7월과 8월에 각각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증산 소식과 함께 고용 부진도 증시 반등에 한몫을 했습니다. 같은 날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1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고용 부진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를 둔화시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우 존스는 전일 대비 1.33% 상승했고 나스닥은 2.69%, S&P 500은 1.84% 상승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전일 하락했던 국내 증시에 반등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갭 상승은 좋았지만 점심을 먹기도 전에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다만 지속해서 우상향하는 점은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3거래일 만에 기관이 매수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금요일처럼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가운데 4거래일 전처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국내 증시 역시 강하고 빠르게 좋은 흐름을 연속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빠른 흐름은 집중해야 올라탈 수 있습니다. 잠시 한눈 팔고 딴짓하면 혼자서 덩그러니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는 관심 종목에서도 잘 따라오신 분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복 관련주를 알려드린 우린 PTS입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상한가를 달성했고 금요일도 고가 기준 28%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올해 최고 가격 1,550원도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좋은 종목들을 챙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특히 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처음으로 섞어 발사했습니다. 그 의도는 한미 미사일 방어망의 무력화를 노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사한 미사일에는 모두 핵탄두가 탑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27일 북한 국적의 개인 1명과 북한 및 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이와 함께 이들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북한이 연속된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금요일에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WHO 긴급대응팀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한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의 돌발 행동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벼랑 끝 전술이란 말도 이제는 식상할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다음 주 7차 핵실험을 대비한 종목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빅텍입니다. 빅텍은 군용 전원 공급 장치와 전자전 시스템 장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빅텍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3월과 4월에 박스권으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었는데 5월 들어서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많이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121선을 터치하고 나서는 추세를 전환하여 계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 캔들이 밑꼬리로 11선을 터치한 가운데 몸통으로 61선을 지지하고 있고 5일선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앞선 전고점을 몸통으로 함께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특수 목적용 건설 기계 제조 및 철 구조물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역시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코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최저 4,790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61선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면서 저점을 높이며 상승 흐름을 이었습니다. 4월부터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을 잘 했고
금요일 캔들이 다시 한번 앞선 고점을 몸통으로 돌파하는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이 정별로 자리한 가운데 금요일 캔들이 5일선을 딛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종목은 한일 단조입니다. 한일 단조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유도탄, 탄체, 탄두 및 중장비 부품, 조선, 항공산업 부품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일 단조 일봉 차트를 보면 작년 12월에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증시가 다소 좋지 않았지만 3월에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었고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나서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7차 북한 핵 실험 이슈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다시 앞선 급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5일 남았습니다. 2차 발사에서는 우리가 만든 위성을 탑재해 쏘아 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는 발사체 자체의 기능을 확인했다면 올해 2차 발사에서는 성능 검증 위성을 통해 위성의 기능도 함께 검증합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연료 전지와 제어 모멘트 자이로, 안테나 등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린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영 등 모든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보유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독자적 기술에는 위성이나 엔진과 같은 주요 장비 외에도 36만여 개의 부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품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참여한 300여 개의 협력업체 중에서 앞으로 우주산업을 이끌 기업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주항공 대장주인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움직이는 방위산업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마치 라로의 발사 모습 같습니다. 작년 12월 최저 26,850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계속해서 증시가 어려울 때도 한국항공우주는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목요일에는 최고 53,8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이동 평균선이 정별로 자리한 가운데 아직 이슈도 들어오고 사람들의 관심도 식진 않았습니다. 이번 종목은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연소기 개발과 제작에 성공하고 10여 년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비츠로테크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초반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점을 딛고 나서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고 다시 한번 4월부터는 지지라인을 높여주었습니다. 5월달 후반에 증시가 어려울 때도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었고 그 지지라인을 바탕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며 올해 들어 최고가인 1,35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트랙 I입니다. 세트랙 I는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기 위한 지상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트랙 I 일봉 차트입니다. 방금 보신 비츠로테크와 비슷한 차트 모양이라는 것 아실 겁니다. 세트랙 I 역시 올해 1월과 2월 초반에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나서 좋은 상승 흐름 후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높이가며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금요일 캔들이 올해 들어 최고가인 12,200원을 기록했고 이동 평균선도 정별로 자리한 가운데 매물대 역시 캔들 밑에서 소화되었습니다. 이번 종목은 AP위성입니다. AP위성은 누리호에 탑재하는 성능 검증 소형 인공위성을 민간 기업 최초로 주관 개발하는 누리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의 모토로라와 퀄컴, 휴즈 등 세계적으로 극소수 기업만이 보유한 이동통신 기술을 위성 산업에 접목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P위성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높여가며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5월에 증시가 어려울 때도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지켜주었고 현재 5월 말에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며 전고점 부분까지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은 항공 관련 기술과 로봇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방위 사업체로 지정된 적이 있어 방산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트리플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퍼스텍 일봉 차트를 보면 5월 달에 계속해서 횡보하며 다소 지루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고 금요일에는 캔들이 이 단기 이평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는 가운데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운을 타고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며 전고점 라인을 이번에 한번 넘어서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었던 약 2659포인트에 이번 주 캔들이 올라탔습니다. 단기적 반등 상승 구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흐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은 푹 쉬시고 다음 한 주 증시를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